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에 넘기는 권익위, 저희가 준비한 7위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김혜경 씨 개인 비서처럼 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차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로션, 그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개인 카드로 산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저한테 돌려줘야 되니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렇게 해서 그 늘공 중 한 명이 저한테 개인 본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네. 그 권익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에 판단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혜경 씨의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일단 경기도 공무원이 했고, 예. 그 경기도 공무원이 이제 김혜경 씨의 단순한 심부름만 한 게 아니라 법인카드까지 전용해 가면서, 유용해 가면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당시 개인적인 사적 유용을 좀 도왔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건데요. 이번이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는 이제 정황을 이 권익위는 이제 판단을 하고, 권익위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에 이런 공식 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과 자료, 진술을 다 검찰 측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넘기면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새롭게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과거 대선 때 논란이 됐을 때도 정말 공직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저렇게 사적으로 유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분노를 많이 치밀어 오르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냐고 하냐면 제 생각에 보면 예. 지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주말에 쓰는 것은 이게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그리고 무슨 샴푸나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청주 같은 건 법인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 걸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다른 영수증을 그 영수증을 제공하면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자기 계좌에서 이 제보자 계좌에 넘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늘공이라는 경기도 공무원은 누구의 지시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좌로 보내줬다는 경기도의 늘공 공무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예. 그건 이재명 지사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돈을 보내는 건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도 간단치 않은 사법 리스크로 등장하겠다. 물론 뭐 대장동 같은 큰 사건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 법강정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익제보자를 2차례 조사한 권익위가 내놓은 잠정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매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 같다. 이런 권익위의 잠정적인 결론이고 아시는 것처럼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 넘긴 셈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잠정 결론 말고도 권익위가 좀 새롭게 알아본 게 있는데 카드 바꿔치기 얘기예요. 주말에는 개인 카드로 쓰게 한 다음에 평일에 개인 카드 결제 취소시키고 법인 카드 결제 혹은 현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샴푸, 이재명 대표 부부의 물건 등 이런 것들 좀 권익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의아하다고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건이 벌써 밝혀진 게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그때 한참 대선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벌써 나온 거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내역 그다음에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그 제보자가 다 제공을 했는데 이게 왜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한번 무혐의가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권익위에서 그냥 인지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만으로 이걸 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의 판단만을 그대로 본다 치면 어떠한 이거에 대한
방조가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방조라는 것도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정범이 하는 이 횡령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정범이 하는 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람에게 누군가 시켰다는 뭐 누군가가 뭐 배모 씨인지 아니 이재명 대표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법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근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경찰 수사를 해봤지만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정말 간단한 수사라고 보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는 뭐 수사기관이 뭐 저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그냥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 공익제보자가 저희 뉴스탑10에 제공했던 저 제보 사진도 엄연히 약병투에 이재명 님이라고 써 있는 저 부분이 있고 저게 이제 법인카드를 비슷하게 저 오른쪽에 비타민도 법인카드를 사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제공한 거니까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뉴스탑10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권익위 조사 때도 얘기를 했을 테고요. 그 부분이 검찰에 이제 이첩이 돼서 넘어갔다. 박원석 의원님. 근데 이제 아까 설주현 변호사가 결국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을 제기했고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법인카드 유용력에 가깝다고 알려진 게 바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거 좀 빨리 좀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작년 8월에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됐고 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김혜경 여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 같은 경우에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지금 그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검찰 단계에서 왜 수사 결론이 빨리 안 나오는지 그게 좀 납득이 어렵고 이게 무슨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이 막 엇갈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고 실은 이게 기록을 통해서 거의 다 이제 증거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왜 검찰이 여기에 대해 수사 결론을 빨리 안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권익위에서 또다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한다니까 어쨌든 검찰이 그 조사 결과를 이첩받으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 결과를 좀 내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이 공익제보자가 얘기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뭐 배모 씨라든지 김혜경 씨가 했던 여러 뭐 갑질성의 행동 혹은 법인카드 유용력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걸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결로 아마 검찰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인물을 조명해 보겠습니다.